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궁합,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사주, 구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주 구조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십성을 이렇게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용어가 상당히 좀 낯설죠. 음양오행의 목화토금수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비겁이라든지 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낯섭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목, 화, 토, 금수를 같이 적어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무의 성정으로 태어났으면 나무와 같은 운이라든지 나무와 같은 성정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교류를 한다든지 갖고 있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비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와 같은 에너지를 갖다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는 목생화, 나무가 불이 훨훨 잘 타도록 불소식기가 되는 요걸 갖다가 우리는 식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던져서 이 불이 훨훨 잘 타오르게 하는 식상, 요걸 갖다가 화를 식상으로 얘기하고요. 또 요 식상이라고 하는 이 화는 이렇게 화생토, 또 얘가 또 이렇게 생해주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성이 이렇게 토생금 하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서 관성에서 금생수 하면 이걸 갖다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십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용어가 어색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시간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공부를 할 때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냥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비겁, 그죠?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 나를 갖다 얘기할 때 비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겁. 근데 여기서 보면 남자와 여자에서, 그죠? 우리가 궁합을 지금 보는 거니까 남자는 여자는 남편을 갖다가 마주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결혼의 전제 조건인 궁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걸로 보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내 부인을 내가 극하는 대상인 요 재성으로 보는 거죠. 재성. 여기 재성이 바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괴롭히는, 그죠? 사실은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이 관성인데 이 관성을 갖다가 여기는 남편으로 봅니다. 배우자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비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일간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극하는 대상이 되는 게 여자고, 그죠?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나를 갖다가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 재성을 갖다가 아버지나 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궁합에서는 부인을 갖다가 부인, 그 다음에 무슨 애인도 되겠네요. 그죠? 연인도 되겠어요. 부인이나 여자를 갖다 통칭하는 걸 갖다 우리는 재성이라고 보자고요. 요 관성은 나를, 그죠? 하는 요거는 남편의 의미도 있고요. 요건 또 다르게 요거는 애인이나 이런 남자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남친이. 그래서 요렇게 사주 구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 십성의 스토리를 갖다가 알지 못하면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야, 저 비겁은 뭐야? 식상이라는 건 뭐고, 재성은 뭐고, 관성은 뭐고, 인성이 뭐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료하게 꽂히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시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익숙한 분도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카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무라면 나무가 토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리. 그래서 이 나무가 성장하려면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자는 반드시 흙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허례비보다는 부인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재테크, 돈을 모으기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마치 이렇게 흙이라고 하는 재성이 있어야지만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뿌리를 받고 계속 이런 들리는 흙이 자꾸 부서지거나 이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태풍이 불거나 장마가 오게 되면 그 흙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그 나무가 꼭 흙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관성을 갖다가 아까 남자나 애인이나 여기 남친을 갖다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극하는 그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사람이 자기는 바쁘고 막 가정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금극목 마치 이 금으로 그죠? 나무를 금극목 나무를 갖다 자르는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겠는데 이 꽃이 더욱더 아름답고 이쁘게 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쇠붙이 금으로 전지 작업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춰줘야지만 이 꽃이 환하게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이 반드시 하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울타리가 되어주는 관성이 없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그래서 궁합에서는 재성과 관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데이트 폭력과 궁합의 실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시는 분이 궁합 좀 봐주세요 하면 나는 당신보다 훨씬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거든요 라는 메시지가 숨어져 있고요. 내 남편이 될 사람, 내 부인이 될 사람이 나랑 지그시 백년해로 하면서 알콩달콩 잘 살아갈 수 있을런지 봐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보고서 재성인지 관성인지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보자고요. 이 관성이 이 여자한테는 남편이라 그랬고 이 남자한테는 재성이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부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한테는 재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인한테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식상을 통해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간다면 이 남자는 진정 이 여자를 사랑하는 배려와 양보심, 그 다음에 이벤트라든지 여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역할을 갖다가 잘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딱 왔어. 연애가 와갖고 상담을 합니다. 이 남자가 진정 나를 갖다 위해서 사랑을 해줄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뻐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뭘 봐야 되겠다고요? 그 남자 사주에 식상생지라 그럽니다. 이걸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얘기하고 십성으로는 비겁이 식상을 통해서 재성으로 가는 이게 그죠? 남자가 여자한테 가는 사랑의 길목이 되겠죠. 근데 남자가 사주에 딱 보니까 1번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식상생지라고 그랬어요. 생지. 그런데 남자 사주가 보니까 식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오행을 다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없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식상이라는 애정의
사랑의 길목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재성이니까 내가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겠지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자들은 남자 사주에서 식상생재가 되는 남자를 고르면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궁합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이 목이라면 화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겠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목화통명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목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없어. 목이 화가 없으니, 나무가 화가 없으니 광합순작용을 하기가 힘들고, 나무가 태양을 못 보니 잘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죠. 잘못하면 사랑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질병질환으로 아니면 하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지금 남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1번에 식상생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바로 재생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생관. 다시 말씀드리면 재생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토생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부인이 여자가 내조를 갖다 잘 하는, 이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인으로부터, 여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내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재생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재생관에서도 이 재성이 재단지, 관성이 너무나 많은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구조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재생관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비겁과 재생관의 관계예요. 비겁과 뭐랑 관계예요? 재성과의 관계. 비성과 재성. 비겁은 내가 나무라면 나와 같은 나무들이 우창하게 있어 내 힘의 에너지가 막강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갖다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이 힘은 어디요? 이걸 극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이걸 극한다. 제압을 합니다. 이게 많으면, 그죠? 재성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극하는 게 힘이 많으니까. 나무 하나를 키우는데도 내가 비좁은데 나무가 3그루, 4그루, 5그루가 막 큰다고 생각해요. 이 흙은 분토되고 말겠죠. 그래서 상당히 여자가 힘들고 어려워지겠다. 비겁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지겠네요. 비겁이 많으면 자기 에너지가 많으니까 여자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군겁증지라고 얘기를 해요. 군겁증지. 군겁. 물이 지어서 떼거리로 나무가 많으면 흙이 견뎌내기 힘들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흙이 많은데 비겁은 하나밖에 없어. 땅덩어리는 그냥 어마어마한데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그죠?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재성이 많아서 약해진 나를 갖다 얘기할 때 재다, 신약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기초 공부할 때 다시 다 배우겠지만 이 관계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힘이 막강하게 실려 있는지를 갖다가 얼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에.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여기 조후 관계를 갖다가 얼른 보는 거죠. 조후라고 하는 거는 이 사주팔자에 이 사람이 한겨울에 태어났는지 한여름에 태어났는지 이걸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고전에 보면 적천수라든지 이런 거 신강 신약을 따져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자평진전의 조후 문제입니다. 내가 분명히 나무로 태어났는데 한겨울 엄동선에 태어났어요. 자월 추월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낙엽이 다 떨어져 앙상하지만 쭉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나도 살기 힘든데 딴 사람을 다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죠.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옆에 오는 게 자꾸 싫고요.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과 비겁, 식상생재, 그 다음에 조업 관계까지 이렇게 네 개가 남자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남자가 와서 지금 이제 우리 내 부인이 될 사람,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은 어떻습니까? 궁합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게 남자 입장에서 아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여자라면 어떨까요? 여자라면 제일 중요한 게 여성을 볼 때는 첫 번째가 관인상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자란 말이죠.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십성의 어떤 사주구조에서 봤을 때 이 관성을 갖다가 남편이나 남자친구라고 그랬어요.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올 때 어떻게 와요? 여기 금생수, 수생목 아주 아름답게 옵니다. 그래서 인성을 갖다 여자한테는 사랑의 길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 사주를 봤는데 인성이 없는 거야. 한평생 남자에 대한 사랑을 따뜻하게 받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구나. 물론 운에서 올 때는 그때 반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늘 딴 사람도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인성운이 오게 되면 옆집에 있는 201호 아줌마 자기 여고 동창 애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남편들의 어떤 사랑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서 이혼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길목이 인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진정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빨리 분석해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생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성은 여자고 부인이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 관성은 남자고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토생금, 금은 토속이 나니까 항상 토생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은 재생관 할 마인드가 이미 돼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여자한테 재성이 없어. 이 여자한테 관성이 없어. 관성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마인드가 상당히 줄어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뭘 봐야 될까요? 식상과 관성을 봐야 합니다. 식상과 관성입니다. 자, 사실 여기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남편이고 남자인데 식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일, 활동, 그 다음에 여자들한테는 육친관계로는 자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식상과 관성의 관계를 갖다 보는데 만약에 식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없으면. 여기는 극하는 관계예요. 화극금, 이 금은 불에 의해서 다 녹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화가 적절하게 있으면 이쁘게 모양을 바꿔서 아름다운 명품, 예술품이 될 수도 있는데 불이 너무 강하면 불이 막 강한데 금이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후룩 하고 녹아버리고 물로 다 돼버리죠. 이게 너무나 많으면 이거는 화부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남자라고 하는 금이 불의 기운에 녹아서 없어지니까 너무나 안쓰러운 거죠. 불쌍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식상이 없어. 식상이 없어. 관은 딱 있는데 금은 있는데 식상이 없어. 화극금을 못해. 그러면 그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갖다 극하는 대상인데 말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식상과 관성. 잘못하면 부인이 아니라 그죠? 일 도와주는 도움이나 가정부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른 없는 식상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여자한테는 식상은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다. 자식. 육친관계로.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얘를 갖다가 관성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 남편을 부를 때도 누구누구 아빠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가가, 우리 식상이 당신을 이렇게 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화한테는 꼼짝 못하지. 그래서 자식 때문에 끌려가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조후가 또 있습니다. 조후. 마찬가지입니다. 조후가 맞질 않으면 자기가 먼저 지금 존재가지 생존의 문제가 있는데 사랑에 딴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 양보, 비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다가 사주 구조 분석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 사주 구조를 갖다 보면서 우리가 궁합을 보게 됩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SBS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09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각자 부부들이 나와갖고 아주 맛깔나는 입담을 서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운했던 얘기들을 갖다가 남편을 향해서 집어 던집니다. 그럼 남편은 거기서 방어를 치면서 당신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이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약과가 있지, 약과. 그건 약과야. 옆에서도 약과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정 놓친 얘기들을 서로 하게 되죠. 희한하게 그 방송은 나중에 결국 5년 이상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는데 거기에 출연자들이 대다수가 안타깝게도 이혼을 다들 하고 말았어요. 2014년까지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 중에서 7쌍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들이 그 다정했던 그 가정들이 전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갖다가 계속해서 건들면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결혼의 가장 중요한 궁합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로 양보랑 배려를 하고 상대방에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사랑을 갖다가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공격의 어떤 아이템을 갖고서 예능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이혼만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궁합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 서로한테 사랑과 어떤 믿음의 어떤 배려라든지 양보가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트 폭력과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 그리고 실전 궁합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